당연히 해외는 물론이고 공항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 딸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기 바빴으니까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저희 큰딸의 인연은 바다 건너에 있었나 봅니다. 비행기로 반나절이 넘게 걸리는 곳에 살고 있던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 딸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외국인 사회를 얻었습니다. 그때가 재작년 봄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공장이 3교대인데 제가 저녁에 출근해야 해서 늦은 점심을 먹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저희 딸에게 전화가 왔고 누가 찾아오지 않았냐고 다급하게 묻길래 좀 이상했네요.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웃어넘기고는 회사에서 먹을 도시락까지 챙겨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빌라 앞에 어떤 젊은 남자가 멀뚱히 서서 이곳저곳에 기웃거리고 있더군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데 저희 집 앞에 아까 그 청년이 또 서 있는 거예요. 옷차림도 그대로인 듯하고 아마 거기서 계속 서 있었던 것 같았어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밤새도록 저러나 싶어 쓱 쳐다봤는데 그 청년이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곧장 저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 하나 없는 새벽에 갑자기 저러니 덜컥 겁이 났죠. 그런데 대뜸 유나 아버지가 맞으시냐고 어눌한 발음으로 저에게 묻더군요. 저희 딸의 이름을 듣자마자 겁이 아니라 심장이 멎이는 것 같았어요. 낮에 딸에게 전화 온 것도 생각이 났고요. 들고 있던 도시락통도 내팽개치고 그 청년에게 바짝 다가가 내가 애비가 맞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유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허락해달라면서 제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이 제가 기억하는 첫 만남이었네요. 곧바로 저희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인천에서 지내고 있었고 딸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걸어도 받지 않길래 추운 날씨에 밖에 세워두기도 그렇고 일단 집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그 청년의 얼굴이 더 자세히 보이더군요. 밖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추위에 떨며 기다렸는지 얼굴 전체가 마치 취한 사람처럼 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길래 일단 거실에 앉혀서 자초지종을 들어봤어요. 내 딸은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갑자기 결혼은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그 청년은 코를 훌쩍이며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더군요. 발음은 조금 어눌했지만 듣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청년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모두 한국 분들이시라고 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정착하셨다고 하는 걸 보니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었네요. 발음이 어눌했던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딸이 28살이었고 그 청년이 29살이었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나이 계산법이 다르다고 하던데 자기가 1년 먼저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한국 나이로 29살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이 한국에 많아서 어릴 때도 한국에 종종 들어왔었다고 했어요. 한국어는 할아버지에게 배웠고 예전에는 간단한 대화 정도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읽고 쓸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 제 딸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5년 전에 대학교 근처 식당에서 제 딸을 처음 만났고 그때 첫눈에 반해서 계속 연락을 이어왔다는데 요즘은 카메라로 얼굴 보며 통화도 가능해서 그런 식으로 꾸준히 연락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도저히 힘들어서 한국에 왔고요. 그 청년은 미국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자기 직장 소개할 때는 휴대폰으로 번역을 해가면서 저에게 알려주더군요. 직장도 번듯하고 외모도 훤칠하고 제가 봤을 땐 제 딸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그 청년이 부족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 승낙도 당사자들이 좋으면 하는 거지 요즘 무슨 부모 허락을 먼저 받냐고 둘이 좋으면 나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청년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아까 밖에서 했던 것처럼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또 그러는 겁니다. 한국말을 이해 못하나 싶었죠. 그러면서 제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 결혼을 하면 직장 때문이라도 미국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제 딸이 결혼을 못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저희 딸도 직장이 있고 인생 계획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 때문에 딸이 못 나간다고 했다더군요. 아버지 혼자 한국에 두고 나갈 수 없다면서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자식 발목을 잡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10년 전 어느 새벽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땐 저희 딸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기였어요. 저희는 주말 부부였거든요. 제 일터가 지방 쪽 외진 곳에 있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저 혼자 지냈습니다. 그땐 참 바쁘게 살았죠. 교통사고였어요. 새벽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아내가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집으로 올라왔고 저희 딸은 혼자 주방 바닥에 앉아서 냉장고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하고 봤죠. 그 냉장고에는 메모장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저녁 잘 챙겨 먹어라. 등교할 때 두껍게 입고 나가라. 늘 엄마들이 하는 잔소리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메모장에는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저도 냉장고 앞에 앉아 아내가 적은 메모장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항상 바쁘고 부지런하게 살아온 저희 아내는 마지막은 좀 편한 곳에서 쉬다가 갔으면 했는데 정신없는 새벽 출근길에 떠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딸과 단둘이 지냈습니다. 그동안 사는 주소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꿨지만 냉장고는 그대로였어요. 붙어있는 아내 메모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기 적힌 대로 밥 잘 챙겨 먹으면서 지냈고요.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서울 근처에 잡아서 그때부턴 딸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도 걸어주고 지 엄마 대신 저에게 잔소리도 해줬고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늘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 때문에 딸이 청혼을 거절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잠깐 봤지만 괜찮은 청년 같았거든요. 게다가 5년을 넘게 서로 연락하며 지냈다고 했으니 저희 딸도 당연히 그 청년에게 마음이 깊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번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바로 받더군요. 아침 일찍부터 제가 전화를 걸어서 그런지 받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걱정부터 하길래 제가 웃으며 그 청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딸은 알겠다고 하며 끊더니 얼마 뒤에 그 청년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얼핏 들으니 저희 딸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그 청년은 저보고 죄송하다면서 돌아갔고 저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늘 저녁에 그 청년과 함께 집에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리 공장에 이야기해서 양해를 구해볼 테니 저녁에 보자고 둘이 같이 오라고 이야기하고 끊었어요. 그렇게 그날 밤 저희 딸과 그 청년이 왔어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딸은 절대 못 간다고 하더군요. 계속 설득해봤지만 세상을 떠난 엄마 이야기까지 하면서 아빠 옆에 있겠다고 우는데 저도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연이 아닌가 싶었네요. 근데 그 청년이 정말 보통이 아니긴 했습니다. 밤새도록 집 앞에서 기다릴 때도 대단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얼마 뒤 저희 딸과 함께 그 청년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1초의 망설임 없이 아주 흔쾌히 허락한다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줬지요. 고개 숙인 딸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며 농담도 던져봤지만 딸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좋아했고요. 결혼식은 1년 뒤에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희 딸도 미국으로 건너가 예비 시부모님도 뵙고 사위와 함께 지내며 영어 공부도 하고 그쪽 생활에 적응하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식도 올리지 않고 딸을 보내는 게 불안했지만 덜컥 결혼부터 시켜버리고 생판 모르는 곳에 지내게 하는 것보단 미리 가서 지내게 하는 게 딸에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위는 먼저 미국으로 돌아갔고 얼마 뒤에 저희 딸을 데리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예비사돈과도 여러 번 통화했어요. 곱게 키운 딸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듣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쪽 나라는 한적하고 여유가 넘치던데 제 딸도 그렇게 지냈으면 싶었네요. 딸을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 냉장고가 알록달록하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회색이었거든요. 근데 지엄마가 써놓은 메모 아래에 저희 딸이 똑같이 메모를 써서 잔뜩 붙여놨더라고요. 양이 엄청났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그 메모 읽어보면서 냉장고랑 대화하는 날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쓴 메모는 전부 다 의문문이었거든요. 혈압약은 챙겼는지 식사는 했는지 이런 식이라 하루하루 그 메모에 대답하며 지냈습니다. 냉장고 앞에만 서면 늘 웃음이 났어요. 잘 지내고 있을 딸 생각을 하며 행복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다시 예전처럼 저는 냉장고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네요. 그날은 제 친한 친구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에 간 날이었어요. 얼마 뒤에 하는 우리 딸 결혼식도 슬슬 준비할 겸 미리미리 친구들을 만나 알려주려고 했죠. 그날은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거기가 종강역 근처에 있는 호프집이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익숙한 모습이라 저도 모르게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는 길가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예전에 사위를 처음 본 날이 떠올랐어요.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뒷모습이 정말 제 사위와 똑 닮아 보였습니다. 저 남자는 무슨 일 때문에 오밤중에 길에서 안절부절 못하나 궁금했죠. 그래서 점점 다가가 봤는데 목소리까지도 너무 익숙한 겁니다. 언뜻 들리는 어눌한 발음도 사위랑 똑 닮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남자 입에서 유나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때 마침 건물 안에서는 어떤 젊은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나왔고 그 남자와 아는 사람인지 밝게 웃으며 같이 어디론가 가더군요. 그때까지도 저는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에 둘러싸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곧바로 달려가 봤지만 그 남자는 어떤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신호음만 가고 받지 않았고 결국 메신저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위가 한국에 들어와 있냐고 물었어요. 한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돼서야 저희 딸에게 메시지가 오더군요. 저보고 무슨 소리냐며 미국에서 둘이 잘 지내고 있다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도 그 종강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밤 12시가 넘어가자 익숙해 보이는 남자가 여자들에 둘러싸여 나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가방에서 모자를 꺼내 푹 눌러 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더 확신했고 냅다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곧바로 모자부터 벗겨봤는데 역시나 미국에 있다던 사위였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자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끝까지 사위를 놓지 않고 물어봤어요. 왜 여기에 혼자 와 있냐고, 우리 딸은 어디에 놓고 왔냐고, 같이 살고 싶다고 그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여기서 여자들에 둘러싸여 뭐하는 짓이냐며 우리 딸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사위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도 가만히 있길래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가자고 사위 허리춤을 붙잡고 택시 정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땐 정말 공항으로 가려고 했어요. 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여자도 쉽게 만나고 쉽게 식어버리나 싶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확인하고 보내는 건데 후회스러웠습니다. 사위는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변명도 없고 그 모습을 보는 제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사위는 순순히 택시에 타더니 그동안 말 한마디 없이 있다가 택시가 출발하자 공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느 대학병원 입구에 도착했고 사위 뒷모습만 쳐다보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위는 그동안 자주 와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뭐라 물어보고 싶었지만 병실 냄새만 맡으면 예전 아내 때 일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심장이 엄청 뛰거든요. 게다가 그날은 딸 생각에 그냥 가슴만 부여잡고 사위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어느 병실에 도착했고
사위가 천천히 문을 열자 제일 먼저 구석에 있는 침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커튼으로 가려져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왠지 모르게 그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위도 그쪽 침대로 다가가더군요.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히자 거기엔 저희 딸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사위는 제 손을 잡더니 밖으로 나가자며 손짓을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게 복도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지난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병원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2달 전에 귀국해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암이라는 소식을 그날 처음 들었어요. 저희 딸은 미국에 가자마자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하고 자꾸 속이 메스껍다고 해서 처음엔 단순히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네요. 근데 자꾸 살이 빠져서 하루는 바깥 사돈이 저희 딸을 데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네요. 그때 그 결과에서 좀 더 자세한 검사를 받게 하라고 듣는 바람에 곧바로 귀국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 문제도 있고 위암 쪽은 한국이 환자 사례도 많고 완치율도 압도적으로 높아서 곧바로 왔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알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나중에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정작 위암 판정을 받자 더더욱 알리지 말라고 했다네요. 우리 아빠 병원에 오시게 하면 안 된다고 엄마 생각나실 거라며 옆에서 계속 말리는 바람에 말도 못하고 지금껏 지내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이 돼서 복강경으로 가능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위 얼굴을 보니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어디서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니 저희 딸 지인이 쓰던 원룸을 잠시 빌려 쓰기로 했다길래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도착해보니 병원에서 30분 거리에 있었고 현관문을 열자 제일 먼저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록달록한 냉장고가 저희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원룸에도 하나 있더군요. 그 작은 냉장고 문에 빽빽히 붙어 있었고 저희 딸이 써놓은 것 같았어요. 사위는 냉장고 앞에 서서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마치 예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을 살펴보는데 영어가 쓰인 책들이 잔뜩 있었어요. 원래 방 주인이 쓰던 책인가 싶었는데 그와 비슷한 책이 사위 가방에도 있더군요. 이게 다 뭐냐고 물어보자 사위가 웃으며 학원 교재라고 하는 겁니다. 완치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한국에서 회계사 자리가 구해지지 않으면 학원에 나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때 저를 우연히 만난 것도 학원 일을 알아보려고 다녔던 거고요. 거기서 우르르 몰려 나온 여자들은 모두 다 학원 선생님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위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얼굴이 점점 화끈거렸습니다. 저보다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위를 원망하고 의심한 시간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편히 쉬라고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사위는 깜짝 놀라며 따라 나왔고요. 조금 있으면 저희 딸이 일어날 시간이라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길래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면 괜히 걱정시킬 테니 수술 전까지만 나도 모르는 걸로 하자고 했어요. 대신 수술 마치면 우리 집에 들어와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가 저희 집 냉장고를 붙잡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걱정되고 먼저 떠난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그날 처음으로 저도 냉장고에 메모장을 써서 붙여놨어요. 우리 딸을 지켜달라고 적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딸은 수술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결혼시켰어요. 미국으로 데려가든 세상 어디로 데려가든 사위가 옆에 있으면 무조건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슬 저희 딸 짐을 싸서 보내려고 했는데 사위가 짐을 싸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암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검사 받는 일도 그렇고 재발 걱정도 있어서 이번에 정식으로 직장도 한국으로 옮기고 완전히 여기서 지내겠다고 하더군요. 사돈집에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밤에 일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냉장고에 메모장이 더 많이 붙어 있어요. 저희 사위도 메모를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요즘 냉장고를 좀 더 큰 걸로 바꿔야 하나 고민입니다. 저는 딸내 냉장고에 딱 한 장 붙여놓고 왔습니다. 항상 건강해라. 이게 제 남은 소원이네요.
저희 딸과 사이가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도 웃으면서 아내를 만나겠죠. 우리 딸 지켜줘서 고맙다고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에 담긴 따뜻한 메모장들 때문에 그 집 냉장고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항상 행복하세요 라는 메모 한 장을 붙여놓고 오고 싶네요.